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그룹의 미래사업 연구개발을 주도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룹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 인공지능과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 미래사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 지곡동에 새 둥지를 텄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구 인력 100명과 지원 인력 40명, 벤처 관련 인력 2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포항 본원에서는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등 미래 사업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소 환원 제철소 전환에 대비해 암모니아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상용 공정 기술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자부심 갖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인력은 새로 뽑거나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것은 아니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미래기술연구원으로 소속이 바뀐 겁니다. 미래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인력 30여 명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그대로 근무합니다. 포스코는 우수 연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포항 본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이 역량 자체가 더욱더 뻗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지곡동 포항공대 안에 본원이 들어왔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도 서울이 아니라 포항에 상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만큼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논란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월과 6월 2달 동안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평소 점검 때보다 기간과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올해 수입 이력과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멍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산 둔갑 행위가 점차 대형화,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수입 활어 등의 반입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겨울 유류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일부 지원비가 이번 달부터 나왔는데 문제는 6월 말까지 다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는 여름을 앞두고 어떻게 2달 안에 다 쓰냐며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이 사는 집입니다. 평소 16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 겨울을 지내왔는데 지난 겨울 등유 가격이 2배나 뛰면서 냉고를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부터 갑자기 올라가지고서 엄청 힘들죠. 34만 원까지 냈어요, 올해. 정부도 올 초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준다던 지원금은 겨울이 다 지나간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이제 날 풀리고 나니까 그때 주면은 혜택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라고 봐야 되나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6월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쓴 난방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원비로 지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4개월이나 지났고 영수증 없이 연료를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힘듭니다. 영수증이 나올 수가 없지요. 보통 기름 넣으면 그냥 기름 넣고 병금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름을 앞두고 다시 난방을 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지원 방식도 문제입니다. 특정 은행 한 곳에서 지원비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 은행이 없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지원금 수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이분을 못 가시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은행까지 가야 되니까.
남이 해주지 않은 이상은 힘들죠. 탁상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 기간을 올 겨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군은 주거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하면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재원을 통해서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와 생필품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이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당선작 표절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건립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국내 한 건축사 사무소는 올해 초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당선작이 2019년 12월에 발표된 제천 예술의 전당 당선작과 비슷하다며 포항시에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소송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포항시는 2026년 12월까지 북구 장성동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1,766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경북에도 18만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은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이들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아침부터 외출 준비에 분주합니다.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남편 이상수 씨는 간단한 세면을 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목욕 의자라 무거워가지고. 아내인 정경미 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 남편보다 거동이 더 불편합니다. 익숙한 집안에서도 수시로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기 일쑤입니다. 가면서 화장실에서도 많이 넘어지고 등에도 골절이 되고 또 갈비뼈도 골절이 되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출할 때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동 휠체어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사람의 신체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오히려 인도가 더 위험합니다. 턱도 많고 또 인도가 너무 막 가파르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턱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외출을 해도 갈 수 있는 식당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경사로가 없는 곳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도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겨우 경사로를 올라갔는데 또다시 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휠체어 장애인들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식당만 그런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가 너무 급해 올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너무 급한데요. 잠깐. 아니 이거 너무 위험한데? 전동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먼 거리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안동에 19대, 경북 전체로 넓혀도 150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부른 건 낮 12시 30분쯤이었는데요. 지금 2시 2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이용자 수는 많은데 차량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길거리에서 2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겨울에 저희가 차량을 부른 콜을 불렀는데 차량이 너무 지체돼서 저희는 한겨울 6차선 도로가에서 3시간 이상을 서 있었던 기억이 있죠.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은 법적으로 경북에 317대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도 214대뿐입니다. 운영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핑계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8만여 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이동권이 유독 장애인에게는 길고 더디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포항공동투쟁단은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며 탈시설, 탈재가 지원조례 제정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달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은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포항해경은 오늘 새벽 5시 47분쯤 포항 송도 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알코올 농도 0.054% 상태로 소형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을 적발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산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울릉군청과 해군 118 조기경보전대, 울릉경비대, 울릉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단체에서 2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울릉군은 산마늘과 부지갱이 등 산나물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에너지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해수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조창신 교수 연구팀은 해수전지 양극재를 구조적으로 제어하는 킬레이트를 첨가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용량이 더 큰 해수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